먹는 치료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총리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판과 함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설대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치료제가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29일자 기사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기형아 유발이라면서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설 교수님의 코멘트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의 코멘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설계우 교수님께서는 이 약의 특성상, 기전상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전문가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암 발생이나 기형 우려가 높지 않게 삼상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약은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한 번 투여했을 때 뭐 한 5일 정도 사용하는 단기간 사용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암이나 생식 독성의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이제 제가 이 연합뉴스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 연합뉴스 기사에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저희 외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렸어요. 왜 다 틀렸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유전체나 우리 미토콘드리아 DNA에 끼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단기간의 독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안 끼어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NA에 끼어 들어가는 거는 RNA가 쪼개지거나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DNA에 끼어 들어가는 건데 머크 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DNA에 끼어 들어가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간 독성에 그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는데 머크는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에 끼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독성에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상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임상 참가자에게 피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임상을 보통 할 때는 통제된 환경 하에서 피험자의 조건을 엄격히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몸의 세포 중에 복제가 가장 활발한 게 정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피임을 하라라고 권고를 한다면서 특별히 뭐 몰누피라비르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 정부 FDA의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 보면은 임상 시험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피험자들이 뭘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inclusion criteria라 그래서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 그다음에 exclusion criteria라 그래서 임상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통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통상적인 것 중에서도 명백히 유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성관계라든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 화학물질 치료제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부 적용이 되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하는 화학치료제에 있어서의 위험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거나 성관계 규정에 하는 것과 머크의 몰누피라비르에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엄격히 보면은 확실히 머크가 생식기에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임신이 가능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했다라고 파악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왜냐하면은 아예 사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선 하나는 다른 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임신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당국이 뭐라 그랬죠? 열이 나거나 하면은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했으니까 타이레놀이 안전하다.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겠죠. 그러는데 임상시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상시험을 규정하는데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못하게 하는 군이 있어요. 취약군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고아거나 그다음에 불황자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임신부이거나 심지어는 제약회사 직원들도 취약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약회사가 갑의 위치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임신부인 경우에도 굉장히 취약 대상자고 태아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아예 참가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머크의 몰뉴피라비르는 자, 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를 보고 있는데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머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임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혹시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못하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콘돔이나 이런 방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화이자라든지 로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읽어보면 심지어 로슈인 경우에는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게 clinical.gov 아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크는 여러 가지 정황,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볼 때는 확실히 이 사람들이 뭔가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머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다고 예.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저희가 긴 시간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는데 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남부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이라고. 소위 미국에서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대학인데요. 에모리 대학이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러는데 이 에모리 대학에 이 몰뉴피라비르를 오래 연구한 의사분이 계세요. 의사분이. 아주 몰뉴피라비르를 오랫동안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머크가 굉장히 이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파멸을 예방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게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하나요? 주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몰뉴피라비르를 오래 연구한 의사시라니까요. 이분 자체가. 그러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몰뉴피라비르와 관련해서 머크 측이 동물에서의 안전성 데이터를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실제로 지노탁시시티,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면서 미 FDA에 이 약에 대한 안전성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 FDA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연합뉴스에 제 인터뷰한 기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아마 200개 이상 달렸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제가 저 이외에 다른 전문가들이 인터뷰하셨다 그랬잖아요. 코멘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전문가들, 그 코멘트 하신 분들, 그 누구라도 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또 1대1뿐만 아니라 1대10, 1대100이라도 제가 공개 1대 토론 17.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네. 둘째, 머크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머크 한국 본사가 되었던 머크 미국 본사가 되었던 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개 토론 받아들입니다. Okay? I'm okay to any kind of dispute with Merck.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디스퓨시라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저에게 공개 제안하면 받아들인다. 또 하나는 당국이 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 당국의 코멘트도 있어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당국에게 경고합니다. 당국에게 제가 연락을 하지 않겠지만 당국이 자꾸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은 당국에게도 논쟁을 제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당국이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저는 대통령 면담을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면담이 안 돼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언제라도 좋으니까 공식적으로 저에게 논쟁을 제기하시면 그것이 지금 질병청이 되었던 아니면은 더 전문성이 있는 KFDA가 되었던 누구든지 좋습니다. 1대1도 좋고 1대100이라도 좋으니까 논쟁을 제기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뭐 정부 당국자분들 혹은 머크사 뭐 다 좋습니다. 지금 설대호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제안하셨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제안에 좀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그렇게 머크 치료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가야 하는데 치료제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언급하신 게 셀트리온의 치료제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 전문가는 똑같은 기사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몰누피라비르가 됐든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됐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죠.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약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일에 머크의 치료제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분 말씀이 맞겠죠. 또는 화이자의 임상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화이자는 유전체에 끼어 들어가는 게 없어서 만일에 임상 결과만 좋다고 하면은 화이자는 안전한 먹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안전한 화이자하고 셀트리온을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제가 오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잠재적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크는 그 잠재적 위험성. 그렇죠. 예. 그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머크는 바로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머크는 문제가 있다. 머크가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긴 시간, 그것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긴 시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지금 1,500명 정도로 임상시험이 되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머크를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시 그 누구라도 논쟁을 제기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1대1, 1대10, 1대100 어떤 경우라도 괜찮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분하실 거 있습니까?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설대호 교수님께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기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전에 따르면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기사에 언급된 여러 전문가들은 제가 사적으로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기전보다는 임상시험 결과만 데이터를 보고. 봐서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11월 30일 날 미국 FDA 또 외부 자문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시청자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분과 이 설대호 교수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도 있는데 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효과도 있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방역 당국이 않느냐. 적극적으로 예.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머크의 치료제에서 기형암은 1년, 2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FDA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서도 그것만으로는 평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데이터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긴 시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